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야외 촬영. 여기는 라페스타 지금 커피 받으러 가고 있고요. 오늘 수익 공개 날이죠. 6월 말이고, 제가 보통은 수익 공개는 이제 그 유료 구독자분에 한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달만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3시간 전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못 하겠어.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업으로 블로거 도전을 하고 있고요. 자, 초반에는 조금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이랑 개인적인 이야기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바로 궁금하신 분은 뒤로 제가 타임라인 걸어 놓을 테니까 뒤로 가시면 됩니다.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크게 나누면 베트남을 제가 갔다 왔죠. 다낭이랑 호이안, 푸켓이 아니지, 푸꾸옥 이렇게 갔다 왔고요. 잠깐만, 사람이 있다. 부끄러. 그리고 국내 여행으로 부산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대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전에서 제가 강의를 했죠. 강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좋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PPT를 제가 50장 정도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에 참 어렵죠. 블로그 맨날 노출 안 된다, 누락된다, 조회수 다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굳이 그거를 거절하거나 수락할 것도 좀 어색하고, 예전에 한번 잠깐 광화문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차피 광화문 갈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했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짜고짜 만나자 그러면 제가 조금 부담이에요. 많이 부담이 되고, 아무리 자기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만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은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 명이서 만난다, 커피숍을 제가 하거나 이럴 때는 만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글을 하나 더 쓴다, 농담이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남성분인데 좀 사업적으로 자꾸 저한테 블로그에 대한 기술이나 뭔가를 빼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딱 그런 거를 알고는 안 했죠, 당연히. 일단 커피 받고 가자. 덥다, 너무 더워가지고 후딱 받고 그늘로 가야겠다. 저의 단골 시그니처 라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통은 메일을 주시면 한 분 한 분 답장을 다 해드렸는데, 답장하는 것 자체도 조금 부담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게 메일 주신 거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누구를 컨설팅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만나자 했을 때 제가 나가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한 명 한 명 찾아뵙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라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거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저씨라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그리고 그 블로그도 제가 대댓글을 잘 안 답니다.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누구는 댓글을 달고 제가 실수라도 누구를 빠져먹으면 이게 또 마음에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대댓글도 못 달아드리는 거 조금, 그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블로그 댓글을 제가 한창 활동을 할 때가 인플루언서 신청할 때는 많이 했어요. 인플루언서 되기 전에는 대댓글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포스팅당 제가 댓글이 많을 때는 거의 100개가 넘었습니다. 200개 정도 된 적도 있고. 그럼 그거 달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당
내가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대댓글 달아준다고 시간을 다 날렸는데, 블로그에는 그렇게 뭐 진짜 친한 친구,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대댓글 서로 다는 건 좋은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딱히 안 좋더라고요.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조나탄한테 댓글 달았는데 이 자식이 싸가지 없게 되게 대댓글도 안 달아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저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 계속 포스팅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시간 전 강의할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한 분 강의를 하거든요. 무료 강의 있으니까 그것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분이랑 제가 이번 달에 2명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같이 하게 되면 한 명당 발표하는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가 사전 미팅 할 때 이거 그냥 한 명씩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에 또 그런 거 가끔씩 보면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접었다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수익 공개부터 하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블로그가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잖아요. 참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꾸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나 부업 처음 시작할 건데 블로그 제일 만만하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지 이게 티가 날까 말까 한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나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도전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뻘짓거리를 하는 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무료 자료나 이런 것들만 찾아봐도 기본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설명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근데 제발 뭐 홈판에서 몇백만 원씩 번다 해가지고 그런 거 강의 듣거나 쇼핑 커넥트 뭐 몇천만 원 번다 강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30만 원 나왔습니다. 하루에 평균 그래도 10,000원 정도 나왔고요. 5,000원 나올 때도 있고 2만 원 나올 때도 있고, 평균 봤을 때는 30만 원으로 벌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커넥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프랑 원래 노출이 되면 안 돼서 제가 판매 금액이랑 예상 수익만 보여드릴게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판매 금액 8,743만 원에 예상 수익이 339만 4천 원입니다. 340만 원 정도 되고, 취소건이 최근에 20만 원짜리가 발생을 해서 원래는 350만 원 넘기고 판매 금액도 1억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건 한 달 지금 판매된 금액이고요. 이것도 제가 잘해서 그렇다, 기술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판매를 한 거고, 다음 달도 이렇게 팔 수 있을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이번 한 달 반짝 지금 한 거라 가지고 운이 좋았다. 제가 옛날 영상 보시면 쇼핑 커넥트 어떻게 하는지 1, 2, 3, 4부 작으로 해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쇼핑 커넥트에 대해서 만약에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영상 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와 쓰는 방법 그대로 저는 도입을 한 거고, 운이 좋았다. 3시간 전 같은 경우는 판매가 많이 안 됐습니다. 제휴 프로그램 링크를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았고요. 확정 수익 보고서 보면 6월 달에 이것저것 리워드랑 합쳐가지고 37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3시간 전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의비 얼마인지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니까, 그 강의비하고 원고료 건들이 있죠. 강의비에 이번 달 원고료 다 합치면 얼마냐,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100만 원 잡고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합쳐도 유튜브 수익,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안 올리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개씩 그렇게 열심히 올려도 평균 조회수가 1000에서 2000밖에 안 나오면 한 달로 해봤자 한 20만 원 정도밖에 못 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맨날 블로그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블로그 이야기는 유료로 전환을 한 거고, 그냥 일상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죠, 가끔씩.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또 인스타그램도 계속 그냥 릴스를 올리고 있고, 이것도 당장 내가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팔로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언젠가는 영상에 대해서 내가 숏폼도 조금 더 잘 만들고 떡상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도전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분석을 보면 여기 유튜브 본 채널은 $210 정도밖에 안 되죠.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210도 제법 돈이 되긴 한다. $210 얼마냐? 32만 원. 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부계정, 제가 망한 부계정 있잖아요. 요거도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제가 활동을 해서 예상 수익이 $180가 나왔네요. 이거도 참 웃겨. 그래서 단기간으로 절대로 수익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딸깍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저도 지난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남짓밖에 못 벌었거든요. 이게 수익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이런 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아.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직장인일 때는 내가 회사에서 조금 놀아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는데 이 프리랜서라는 게 멘탈이 일단은 정신관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 이런 생활, 회사에서는 부대 끼면서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이랑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거의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걸 만약에 잘 참아내는 성격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로움을 타거나 누군가를 만난다 해야 되는 그런 활발한 성격이면 개인적으로 모임도 추진을 하고 동아리 같은 것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거죠. 그건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너무 초반에 열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다 나가 떨어져서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조금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글 하나씩 쓰는 게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 메일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저한테 협찬 메일로 돈 준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도 돈을 이게 뭐 벌어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저씨고 그냥 강의파리들한테 돈 몇백만 원씩 날리지 마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일도 수원역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오래간만에 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 멤버와 영상을 이번에는 찍어볼까 생각 중이고요. 블로그 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7월 2일 같은 경우는 팸투어 멤버들이랑 또 약속을 했는데 그 멤버들은 전부 다 유튜브를 안 해서 얼굴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여기도 찍을 수 있으면 제가 유튜버 블로거들 모임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는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 웨비나 했을 때 제가 그 다 못 읽어드린 질문들 채팅 목록을 지금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요거도 추가로 설명을 지금 한 김에 할까? 보자. 저도 채팅을 다 안 읽어봐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낙타님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아이고 예.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아저씨. 저도 조나타님 보고 3시간 전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보고 3시간 전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또 기대를 한껏 안 왔는데 수익은 안 나고 참 답답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여행 블로그인데 제가 AI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도 돼요. 초안 잡을 때 AI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대신에 최소한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제발 모든 것을 그놈의 로봇 깡통 머리에 맡겨가지고 쓰지 마세요. 최소한의 나의 경험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고요. AI를 요즘에 너무 안 쓰면 그것도 바보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호텔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는데 화장실 냄새가 유일한 단점이라고 썼더니 수익 전환 1도 없다. 하하. 냄새가 난다. 참 이거 애매하네요. 저도 그래서 단점을 그렇게 부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참 힘들죠. 이거 잠깐 저번에 그 웨비나 할 때 그 채팅의 리스트 제가 지금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빠진 게 있는지 체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리스트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블로그랑 유튜브 잘 보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 방문자 수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꿀팁도 공유해도 될까요? 꿀팁? 일단 하루에 2, 3포씩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르고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정말 방법이 많거든요. 방법이 많은데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조회가 정말 조회수가 낮다 이번 주에는 내가 한번 좀 올려줘야겠다 싶으면은 저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하다 보면은 뭔가 알게 됩니다. 여행 포스팅 외에 일상템 맛집 리뷰도 한 블로그에서 같이 해도 괜찮냐? 같이 해도 되죠. 여행 블로거인데 여행지만 맨날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 숙소랑. 근데 그렇게 하면은 포스팅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맛집도 내가 마음대로 포스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맛집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낮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해도 내가 열심히 찍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런 걸로 이게 내 정체성에 뭔가 해를 끼친다 그런 거는 굳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올려야지 나중에 그러면은 맛집 협찬권이 들어왔어. 원고료도 준대.
밥 먹는 거 푸짐하게 제주도 갔는데 모둠에 대짜 15만원 20만원짜리 플러스 원고료 10만원 준대. 안 갈 거야? 그럼 그런 것들 만약에 맛집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맛집으로 쌓아놓은 게 없으면은 안 좋겠죠. 천사 낙타님, 아니 내가 그때 얼마나 몽둥이 찜질을 했는데 뭔 천사야. 악마지 악마. 포스팅 재탕할 때 발행 주기도 딱히 없는데 그냥 뭐 빨리 할 때는 일주일 있다가 할 때도 있고 한 달 있다가 할 때도 있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그 자꾸 어떤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으려고 그래 이게. 그게 딱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블로그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다 보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정답을 알면은 나도 정답을 하지. 근데 정석 같은 게 어딨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최적 블로그는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고 블로그 탭이나 여전히 다른 준체보다는 상위에 뜰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뭔가 첫 번째로 딱 검색했을 때 뜨는 화면 있잖아요. 통합 검색이랑 인기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적이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적 블로그가 하나당 거의 1,000만원 이상에 팔렸어요. 정말 잘 나갈 때는 1,5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하려나? 한 몇백도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심지어 요즘에는 그 업체들도 구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방문자 높은 사람한테 블로그 이거 대여하면 안 됩니까? 이거 블로그 살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건 오히려 제가 바라던 그런 거죠. 너무 10년 넘게 최적 블로그의 그런 꿀 빨던 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최적 블로그인 사람들은 저 엄청 싫어해요. 네가 뭔데 최적 블로그 까냐? 나는 옛날부터 정말 정성 들여서 글 쓴 거고 꼬우면은 너도 옛날부터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저도 꼬우면은 옛날부터 했어야 되죠. 각자 다 느끼기 나름입니다. 이게 인플루언서를 달면 또 다른 거에 대해서 해보고 싶고 저도 만약에 인플인데 네이버 메이트도 빨리 해보고 싶고 이달의 블로그도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하나씩 욕심이 생기듯이 그 욕심은 끝이 없다. 사람들이 블로그 글 어떻게 분석하냐, 분석 툴 쓰냐. 분석 툴 제가 거의 2년 3년 동안 많이 썼거든요. 기본적으로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불연플 그 다음에 불톡 요 두 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할 때는 내가 글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형태소 분석도 하고 단어가 몇 개 들어갔는지 유형 키워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참 공부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맨날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는 쓰면 안 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 글 팁을 알려달라. 국내 여행, 해외여행 뭔가 팁이 있나? 근데 오히려 해외여행보다 조회수는 국내 여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그 인플루언서들은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 챌린지가 해외여행 관련된 거는 많이 없어요. 국내는 겁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국내만 다니면서 조회수를 10,000불, 20,000불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 여행으로 해서 그냥 애드포스트 수익이랑 협찬 그 다음에 국내 팸 투어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랭킹도 국내 여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높은 사람이 제법 많아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맨날 해외여행 다닐 수가 없어. 한 번 다니면 기본 100만원, 200만원 깨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죠. 근데 국내 여행은 아무래도 내가 차가 있고 그러면 기름값이랑 이런 거는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숙소도 협찬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왕창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계속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가 정말 재밌고 즐겁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를 굳이 안 타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좀 적잖아요.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 블로거 위주로 얘기할게요. 저는 여행 블로그니까 국내 여행 포스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해외여행만 포스팅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국내 해외 상관없이 맛집도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은 없다. 자기 블로그의 컨셉에 맞춰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사람마다 하는 거지. 그거를 뭐 딱 정해서 해외여행은 무조건 해외여행만 쓰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판매 유도 멘트를 추천해달라. 예약하기 말고 괜찮은 게 있냐. 아, 판매 유도 멘트. 예를 들어서 숙소 여기 괜찮은데 가격 비교해봤습니다. 여기가 좀 더 하네요. 여기 예약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판매 유도 멘트를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예약하기 대신에 그냥 가격 확인하기 정도로도 제가 쓴 적이 있고, 아니면 바로 가기 요 정도밖에 없지 않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 한 잔 마신다고 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주도 키워드가 너무 빡세다. 아, 제주도 키워드 빡셉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제주도가 지금 해외여행을 비싸서 못 가는 사람들이 7월 8월부터 제주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제주도 갔다 와서 포스팅을 해야지. 아니면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온 거 있으면 그런 걸 또 다시 포스팅을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될 것 같고 팔리지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써보면 됩니다. 또 7, 8월은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해외도 정말 멀리 유럽이나 어디 그런 데 안 가면은 다 더운데요. 동남아도 지금 다 덥고 이래서 저도 어디 갈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보세요. 계절 반대인 호주 추천. 저도 동남아 위주로 가는 이유가 경비를 그나마 아끼려고 가는 거지. 나도 돈 많으면 맨날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고 싶지. 근데 비행기 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갔다 와서 이게 포스팅을 했을 때 과연 조회수나 판매 전환으로 내가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성비 위주로 여행을 다녀야 되고, 포스팅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판매 전환도 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이 내 베이스를 깔아놔야지 나중에 한 번씩 장거리를 뛰는 그 정도지. 매번 내가 유럽 여행 좋아한다고 유럽만 계속 왔다 갔다 해봐. 돈만 수천만 원 깨지지. 그래서 여행 블로거가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여행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유튜버도 이게 말이 유튜버지 유명한 사람 몇 명 제외하고는 구독자가 10만 20만 돼도 돈을 못 벌어요. 적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베이 샌즈 제가 판매를 했다 했을 때 공홈에서 많이 예약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공홈이 제일 싸, 거기에서 예약을 했는데 판매를 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공홈으로 예약하세요 라고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사람들이 최저가로 예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나는 수익이 없어. 고민되시죠? 그래서 저는 공홈으로 예약하는 방법으로도 하나 따로 포스팅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사이트를 추천해서 판매 링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트립닷컴이나 마이리얼 트립에도 지금 항공권을 팔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 관련된 거는 결국은 공홈에서 예약하는 게 가장 안전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사람들한테 공홈만 뭔가 알려주면 내가 판매 전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립닷컴이라도 팔아야지. 근데 실제로 트립닷컴이 일을 잘 하고 있나? 뭔가 항공권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식들이 AS를 제대로 해주는지를 한번 보고, 여론이나 그런 후기 같은 것도 찾아보고, 진짜 개판 친다 같으면 포스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 트립닷컴이 예전보다는 AS를 좀 잘해준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그런 예약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트립닷컴으로 팔았어 물건을, 그런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댓글에 제가 누가 그 말을 남겼어요. 당신 말 믿고, 그때 트립닷컴이 아니고 다른 무슨 사이트였을 거야. 근데 이거 예약했는데 뭐 여기서 사이트에서 제대로 해결을 안 해주고 뭐 개판을 쳤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진짜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도 이런 게 제대로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약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해외 사이트 중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해외에서 국내선 타거나 그런 거 중에서 악명 높은 것들 많잖아요. 뭐 피치항공 아니면 vuel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유럽 갈 때 이거 한번 탔다가 완전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항공사 말고도 그 예약 사이트 중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투게이트나 그 다음에 마이트립이라고 있습니다. 마이리얼 트립 말고 마이트립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걸러야 된다. 아무리 싸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여행을 뭐 많이 갔다거나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게 인플루언서 그냥 딱지만 단 거지. 내가 무슨 여행 인플루언서야. 여행 많이 가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저도 이렇게 쓰다 보고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아, 여기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 타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 굳이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넘어가자. 삼각대 뭐 쓰냐? 삼각대 맞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거 휴대폰으로 할 때는 그냥 일반 이거 협찬받은 거 10,000원짜리 이거 여기 깨졌어요. 한 3년 됐는데 뭐 짐벌 기능 없고 단순 삼각대 휴대폰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러리스용 전용 삼각대가 있는데 저거는 부피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낙타님과 같이 투어 가고 싶어요. 포스팅 캠프 그거 좀 부럽더라. 치앙마이에 갈 때 보니까 그 치앙마이에 클로이핑 님이라고 있어요. 저랑 친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무슨 캠프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그러면 2박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정말 블로거들 같이 모아가지고 숙소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그다음 릴리스 영상 어떻게 찍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뭐 밥도 같이 먹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국내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제가 알기로 몇몇 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숙소 같이 지내면서 릴리스 전문으로 영상 만들고 하는 방법 알려주고 이런 거는 괜찮다. 강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장 강의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딱히 뭐 아직까지는 생각 없습니다. 낙타 투어, 나중에 낙타 투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심사가 진짜 안 팔린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런 거 한 10,000원씩 팔려봤자 이거 언제 1,000원짜리로 버냐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 유심사 포스팅 개수 합쳐보면 진짜 많거든요. 제가 팔릴 때까지 계속 한 겁니다. 팔릴 때까지. 언제까지 안 팔리나 보자. 근데 유심사 검색하면 몇 개 정도 있을까 보자. 지금 검색했을 때 한 페이지당 10개씩 나오면은 유심사 포스팅만 지금 45개 정도 했거든요. 40개 정도. 될 때까지 올렸습니다. 될 때까지. 어차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지금은 유심사 협찬도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 어차피 가면서 유심사 2심 쓸 거면 그런 거 그냥 설정하는 거 스크린샷 해가지고 포스팅하면 되지.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내가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올리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 팔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보다 많이 파는 사람 널렸습니다. 제가 많이 판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50개 쓰면 팔려요. 유심사는 매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상 수익 현황 제가 지금 켰어요. 그러면은 6월 28일 어제 중국, 일본 한 개씩 팔리고 28일날 3개 팔렸고 27일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팔렸어. 그럼 이게 점점따리로 합치면 한 5, 6천 원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한두 개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판매가 전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심사를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어떤 멘트를 쓰는지, 링크는 어디에 넣는지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글쓰기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언젠가는 팔리지 않을까. 이심이 진짜 좋잖아요. 저도 맨날 그 아저씨라서 비행기에서 유심칩 유심 이거 뾰족한 거 있잖아요. 맨날 그 가방에 들고 다녀가지고 테이블 펴서 이거 꽂아가지고 이거 지갑에 내 있는 거 유심 다시 갈아 끼우고 보관하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써도 된다. 여행 다닐 때 휴대폰 배터리 괜찮냐? 중국 여행 갔을 때는 휴대폰이 진짜 빨리 따라요, 배터리가. 제가 아이폰 13 프로 쓰고 있는데 이거 갈아탈려야 된다. 맞다. 지금 아이폰 또 가격 오른다 그래서 17로 그냥 살지 18 기다릴지 고민 중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그냥 10,000짜리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굳이 20,000짜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20,000도 있긴 있는데 무겁기만 하고. 배터리를 한번 갈아줬거든요. 하니까 그래도 조금 오래 가는 편이라 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했을 때는 보조 배터리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투어들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이런 투어 상품들을 억지로 다 해보는 게 아니냐. 억지로 다 하면 재미없잖아. 저도 억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 그냥 시간이 되거나 요거는 재밌겠는데 싶은 것만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물건 상품 팔자고 모든 걸 다 투어로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냥 코스에 맞는 걸로 한두 개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하진 않는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병행하면서 사진 가로 세로로 많이 찍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잘 병행해서 찍는 팁이 있냐? 요것도 질문이 2번 나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여행 블로그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오즈모 액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영상을 찍으면서 블로그 하면서 인스타 릴스 만들고 이렇게 못 합니다, 세 개를. 그래서 그냥 정석 조합인 블로그랑 인스타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진짜 어렵다. 뭐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찍고 나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스크린샷을 해서 그걸로 블로그에 올려라. 근데 그거도 별로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카메라로 찍는 거랑은 화질 차이가 많이 나고 구도나 그다음에 센서 차이 때문에 그런 화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 세 개를 다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GPT로 초안도 전혀 안 쓰고 직접 다 쓰시나요? 전 초안 같은 것도 안 씁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초보자분들한테도 그런 템플릿 활용을 처음에 많이 해라. 그래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라 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예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 그냥 모니터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포스팅할 때. 그러면 알아서 사진이랑 이게 자동으로 다 올라갑니다. 제 손가락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쓰는 거죠. 체험단 많이 해도 좋습니다. 체험단을 섞어서 잘 쓰세요. 체험단이 뭐 내 지수에 안 좋을 것 같다, 블로그에 뭔가 영향이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험단도 여러분 일종의 재미입니다. 재미. 뭔가에 대해서 블로그에 대한 재미를 느끼려면 체험단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행 가서 체험단 같은 거 한 번씩 할까 하면 그냥 해요. 여전히 어색합니다. 예약도 해야 되고, 슈퍼 멤버스는 예약을 안 해도 되는 데가 많은데 가면 저 체험단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해요. 뭐 그래도 서로 사장님들한테도 좋은 거고 블로거한테도 좋은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본 블로그는 여행이고 부블로그는 어떤 주제로 하냐. 지금 제가 블로그 네이버는 3개 있거든요. 부블로그는 경제, 그 다음에 3번째 블로그 서드는 잡블로그입니다. 테스트용. 여행 가는 게 협찬보다는 내돈내산이냐, 그러면은 버는 만큼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는 게, 저도 만약에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일단 그 지역을 잡았을 때에는 숙소 체험단을 먼저 좀 뒤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최소 2박 정도를 잡고 나서 협찬이 되면 거기 지역을 확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이나 이런 것들, 숙소 체험이나 뭐 체험단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대부분 다 갑니다. 다른 블로거들보다 여행 블로거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이 질문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돈이 먼저 다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냐? 어렵죠. 만약에 작년에 제가 방콕 한 달 살기를 갔는데 1인이니까 그래도 경비를 최대한 아꼈잖아요. 숙소도 에어비앤비로 한 달짜리를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해요. 아무리 그렇게 아껴도 식비랑 이것저것 관광지 간 거랑 뭐 카페 비용이랑 이런 거 합치면은 최소 200만 원 이상 든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한 달 갔다 와서 포스팅 거리는 많아. 사진이 제가 한 10,000 몇 장 있거든요. 영상도 겁나 많아. 그런 거를 아무리 내가 포스팅을 한다 해도 이 200만 원 이상을 뽑아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당장 돈을 벌겠다, 어디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뭔가를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하다 보면 여행지에 대한 포스팅이 조금 쌓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포스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스케줄도 잘 짜서 요 시즌에는 내가 어디 가야겠다, 요거 이제 슬슬 저번에 했던 포스팅이 다 떨어져 가는데 또 새로운 데 한번 가봐야겠다, 요런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스케줄을 미리 짜야 된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유튜브 제 링크 거나요? 저 거의 거는 거 없습니다. AI 메이트 되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까요? 메이트 되는데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지들이 알아서 선정하는 건데, AI 인용 100만 저도 안 됐는데 500만 된 사람도 안 되고요.
그냥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되려고 내가 다른 포스팅을 한다, 어떤 식으로 방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냥 사진을 미처 못 찍은 게 있을 때 사진은 어디서 따오느냐, 사진 못 찍으면 그냥 없는 대로 포스팅을 최대한 있는 사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또 다른데 어디 사이트에서 가져올 만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애매하다. 가지고 올 때가 몇 군데는 있는데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안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 들어가서 무조건 따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사진에 워터마크를 박냐? 저는 안 박습니다. 그리고 훔쳐갈 사람들은 워터마크 빼고도 잘 훔쳐가요.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고료 같은 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나도 궁금하다. 원고료 받는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매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애매한 질문이죠. 진짜 이거는 내가 돈 받고 한다 하면은 알려줄 수 있다. 근데 굳이, 왜냐하면은 그것도 파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고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름의 그런 스킬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내가 원고를 받는 건 요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가져간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받는 방법 한 개 알려드릴까요? 3시간 전에 프로모션 같은 거 보면 원고료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노려보면 됩니다. 이제 누락 이야기가 많은데 누락 이야기 하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냥 한 번씩 제가 블로그 이야기 하는 거는 이거 유료 유튜브에 있는데 유료도 가입하지 마세요. 한 달에 3,000원이긴 한데 이것도 그냥 블로그 소소한 이야기 들을 사람만 듣는 거지 제가 강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블로그 이야기 더 이상 안 한다 하니까 야 네가 왜 블로그 이야기 더 이상 안 하냐, 뭔 개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저한테 정작 돈 10원 한 푼도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구독만 딸깍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구독자들 오래 구독했다고 그렇게 갑질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볼 사람은 보고 아니면 그냥 꺼져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나와달라. 한 번 더 안 나갑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강의 같은 거 다른 플랫폼으로 타서 나오는 거 지금 처음이거든요. 내년에 한번 만약에 초청을 받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다 하면 나 올해는 안 할 것 같고, 이미 3시간 전에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판매 많이 하신 분들, 기술 좋으신 분들, 엘리트 크리에이터들이 넘칩니다. 5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장담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1000명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6개월 지나서 내년까지 글을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100명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3시간 전 끝나고 나서 지금 서로 이웃 신청 100명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룹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룹을 모아놨는데 6개월 뒤에 정확하게 내년에 딱 되는 시점에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글을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최신 글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나가 떨어지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이미 몇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글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냥 글을 쌓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담는다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딴 사람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열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거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올리겠습니다.